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 초에 트럼프의 관세 협상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다가 지난 4, 5달 동안 다시 마켓이 회복이 되면서 많은 주식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올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이대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몇 달간 마켓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다시 큰 풀백이 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에 이런 방향성을 결정지어줄 중요한 발표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미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미연준의 정책 방향과 마켓의 풀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투자 전문가분들께서 주시하는 아주 중요한 수치와 지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 생각도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식 21개를 나눠주셔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디스크립션에 AI 빌딩 스탁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21개의 주식 리스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제 인사이트 그리고 실제 매수 매도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1932년부터 꽤 오랜 시간 그 S&P 500의 매달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이 시저널 패턴이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올해처럼 그 대통령이 새로 뽑혔을 때 월별 주식시장의 패턴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일렉션이 없던 그런 해에 이제 그 시즈널 패턴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여기 보시면 8월부터 9월, 10월 요 세 달 동안 주식시장이 쭉 올라와서 9월까지 올라갔다가 9월 뭐 중후반에 이렇게 풀백이 오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풀백이 올 가능성은 높은데 그 제가 했던 미팅 중에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몇 달째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잖아요. 4달인가 그 연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마켓에서는 생각보다 풀백이 적게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시저널 요 9월, 10월 요때 주식시장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드를 하신다면 이 시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저도 지금 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많이 알고 있는 센터 랠리 같은 게 센터 랠리 그러니까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쭉 오르는 그 시기가 보통 이제 10월 말부터 이렇게 쭉 오르죠. 그래서 뭐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하기는 좀 힘든 패턴인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미연준의 발표가 9월 17일인가 하여튼 미연준 발표가 있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이제 마켓이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연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관세 협상,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이고 그때 마켓이 크게 떨어졌을 때 저희가 크게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일단 그거 그 관세 협상이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잘 해결이 될 거고 뭐 15에서 50, 20% 정도 관세가 적용되는 거는 약간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텍스, corporate 텍스 같은 경우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전 대통령 임기 때도 corporate 텍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죠. 그래서 마켓이 되게 좋았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BBB 빌 이게 통과가 되면서 텍스에 대한 혜택도 결국 좋게 나왔고 이제 그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가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보고 나눠드리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수치랑 레이버 마켓이에요. 미 연준의 역할은 금리를 일정한 그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거와 unemployment rate, 레이버 마켓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PPI, 뭐 CPI, PCE 이런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PCE 수치인데 이게 뭐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수치 중에 하나지만 뭐 2.9로 올랐어요. 그래서 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2점대이긴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는 있겠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반영이 돼 있어요. 마켓에. 그런데 다행히 좀 오르긴 했지만 2.9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마켓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다음 주인데 보시면 9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PPI 수치 나오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CPI 수치가 나와요.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좀 보셔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정말 엄청 오른다. 그랬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마켓이 뭐 조금 출렁할 수는 있는데 반면에 요 PPI와 CPI가 생각보다 일정한 수치 뭐 2점대 아니면 3점대 초반 요거를 유지를 한다면 미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마켓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는 인플레이션 수치와 잡 마켓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며칠 전, 이틀 전에 발표된 수치인데 잡 오프닝이죠. 잡 오프닝이 팬데믹이 시작되는 그 이후로 가장 수치가 낮았어요. 잡 마켓이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회사들이 이제 하여하는 수치가 많이 적어진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잡 오프닝을 나타낸 건데 이게 뭐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호황기였죠. 그 긴급 구조금이 나오고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로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뭐 약간 뭐 페이크긴 하지만 호황기처럼 이렇게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지금 잡 오프닝도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쭉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잡 오프닝이 팬데믹 이전 수치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레이버 마켓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발표된 건데 이제 8월 달에 프라이빗 섹터의 실제 페이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회사들이 돈을 주고 있는 고용인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 잡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5만 4천 개 잡으로 수치가 나왔는데 그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건 7만 5천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적죠. 그리고 보시면 이 수치만 보면 좀 와닿지 않을 텐데 이게 이제 월별로 비교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쭉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줄라이에 10만 개 이상의 어떤 새로운 고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죠.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이버 마켓이 힘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 이게 뭐를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오르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반면에 지금 레이버 마켓, 잡 마켓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미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수치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9월 17일인가 이번에 미연준 미팅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마켓에 대한 기대, 요런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한 기대가 점점 많아지고 생각보다 금리를 내릴 횟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이런 전망을 만약에 제롬 파월이 한다면 주식시장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미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긴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거버먼트 셧다운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10월 1일, 그러니까 9월 말에 9월 30일 날 그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뭐 당연히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겠지만 아마도 셧다운이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이 항상 되게 많았었어요. 셧다운이 일어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리고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마켓에 반영된 거는 그 9월 30일 전에 셧다운이 일어나진 않고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게 연장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올해 말 12월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9월 안에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건 뭐 어떤 주식이든 크게 떨어질 거고 만약에 셧다운을 하지 않고 연장을 그냥 하겠다. 그래서 그 fear에 대한 어떤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이날 돼봐 알겠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과 잡 마켓 때문에 9월 17일인가 하여튼 그때 미연준 미팅 때 미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고 지금 잡 마켓이 좋지 않은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하는 데다가 만약에 이 government shutdown이 지금 이거에 대한 fear가 있거든요. 걱정이 좀 있긴 해요. 물론 마켓에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마저 지금 해결이 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마켓이 크게 올라갈 그런 뭐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치를 안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진이에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진의 액수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시장 지금 역사상 마진,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한 투자자들 이게 1 트릴리언을 넘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수치를 보시면 이게 800 billion 뭐 900 billion 이렇게 다 지금 1 트릴리언이 넘었어요. 이게 줄라이 7월이에요. 이게 약간 렉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의 수치도 궁금하긴 한데 지금 마켓이 계속 올라가고 호황기고 그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했을 때 마켓이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마켓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만 하면 오르니까 돈을 버니까. 그래서 점점 더 돈을 많이 빌려서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의 그 액수가 1 트릴리언이 넘은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보통 호황기 때 이렇게 마진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뭐 셧다운이 일어났든지 정말로 아니면 뭐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올렸다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질 경우에 이렇게 마진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면 마진 콜이라는 게 걸릴 수가 있어요. 마진 콜이 걸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헤지 펀드들도 이 좋은 탄탄한 주식들을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크게 떨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그러면 돈을 빌려서 투자한 분들은 이 주식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내가 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내 주식을 팔게 돼요. 강제로. 그게 마진콜이에요. 이 마진콜이 걸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강제로 팔리니까. 그럼 이게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대에 또 매도 세팅한 헤지펀드들의 주식들이 팔리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진콜이 걸려야 돼요. 강제로 매도가 낮은 가격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마진이 많아야 돼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마진콜이 많이 걸리고 그래야 몇 달 전에 경험했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그동안 크게 떨어졌던 게 회복이 된 건데 뭐 이런 거죠. 이때 떨어졌는데 이때 올랐는데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다시 떨어질 거야. 근데 보니까 올라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니야 떨어질 거야. 근데 또 올라요. 아니야 떨어질 거야. 근데 또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니까 실제 수익이 나요. 근데 계속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황기 때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마진으로 주가가 이 마켓이 올랐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마진콜이 걸리면 이 단기간 안에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수치도 항상 체크를 하는데 지금 마진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 마켓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연말까지 정말 큰일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물론 풀백은 있겠죠. 근데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이 마진도 계속 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CNBC나 이런 데 보면 지금 S&P 500이 6,400인데 이게 뭐 연말에 7,000이 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내리고 나서 사이드에 있던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무슨 마켓을 놀래킬 만한 그런 뭐 사건들은 지금 트럼프가 이미 올해 초에 많이 했죠. 그래서 연말까지 그렇게 크게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CNBC나 이런 뉴스 전문가들을 보면 지금 6,400인 요 S&P 500이 뭐 6,700, 뭐 7,000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뭐 그때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마진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터지면 마진 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단기간 안에 또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세션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닷컴 버블이나 뭐 2008년, 2009년 그런 리세션이 오기 위한 조건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체크가 되면 그때부터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약간 매도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1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